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현재 제가 이제 서울대 시국선언 배경은 지금 현재 사건이 민사 재판으로 치러질 일이지 헌법재판소나 이제 중지법에서 이뤄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법적인 오류도 있고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진 상태라 제가 탄핵 반대를 외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시간에 국회로 이제 군인들이 이동한 것이라 이제 창문을 깬 거는 급작스럽기 때문에 충분히 놀랄 일을 맞다고 판단이 되나 그건 이제 민법이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손해배상으로 치러질 일이지 또한 직접적으로 대통령님 당사자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내려진 처벌이나 처우가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사람들이 서울의 봄에 비유를 하는데 이것은 역으로 봄에 서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 폐쇄만을 위한 행위였다고 보면 민주당이나 탄핵안을 같이 소출시킨 사람들은 실제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보고 판단한 게 아니고 이제 자신만의 상상이나 오류적 판단으로 이제 내란이라는 큰 일을 만든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부풀려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 각 부처에 구멍을 내서 국민들 안보나 안전에 치명상을 입히고 정말 내란죄를 성립시킨 것은 민주당이나 같이 이제 탄핵안에 찬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판으로 길가에 이제 추가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추위에 떠는 국민들을 보면 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까매진 얼굴, 저 공포에 떠는 눈동자를 보면 제가 정말 속이 답답합니다. 생계 때문에 진빚에 가뜩이나 하얘진 입술들의 조기 대선 500억이 누구의 못단 이룬 꿈의 값입니까? 이것은 그냥 폭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씨름의 고통에 몸부림치다 죽어간 사람들이 생각하면 정말 매일매일 피가 거꾸로 서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정의의 세력들, 부지런한 국민들, 장애오고 가족이 죽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켜낸 사람과 나라입니까? 제발 이 쓰러져가는 나라의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이 말도 안 되는 불법 구속과 탄핵 심판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학생 권성우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시국선언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계엄이 선포된 이후로 사람들은 계엄이라는 단어에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계엄의 타당성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자행해온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것을 확실히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시국선언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저런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한을 남용하여서 자유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들은 마땅히 나서서 이것을 견제하고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행동의 일환으로 저희는 연세대학교 다른 대학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시국선언을 주최하고 이후 대구 경북 시국선언 주최한 지구과학교육과 1학번 배현우입니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미래 세대를 올바르게 교육할 책임을 지닌 예비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이를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 권한인 계엄령을 발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비 교육자로서 사범대학교 학생으로서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이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반국가적 세력을 지닌 전교조를 규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과 반국가적 세력을 규탄하기 위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시국선언 개최사 연설을 했었던 교육학과 16학번 김미강입니다. 1960년 4.18 학생 시위 당시 고려대학교는 항일투쟁의 총본산이었고 해방 후에는 자유와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하여 멸공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었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인의 표상이신 선배님들을 따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열망, 공산주의와 독재를 규탄하는 민족 고대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2025년 2월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지금껏 저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은 앞선 세대로부터 선물받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속에서 자유와 안전을 지금껏 누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와 공정한 선거의 가치를 지켜올 수도 있었으며 앞선 세대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느 특정 세대의 전유물만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할 귀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유산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대표로 있는 권예영입니다. 저도 연세대학교 학생으로서 연세대학교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계속해서 깨어나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상황에서 하게 된 탄핵이 아니라 기획 탄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계속해서 깨어나고 있는 이유가 국회에서 자행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은 입법 폭거 그리고 사법부 행정부를 다 마비시키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불의에 항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 국민적인 뜻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1일 고려대학교에서 대신년에 교내 불법 점거 무력시위 협박에 재학생들의 시국선언이 당일 새벽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태에서 타협 없는 시국선언 강행 주장으로 참가했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08학번 졸업생 이상훈입니다. 먼저 불법과 폭력에 떨며 자유발언의 전당마저 이를 뻔한 우리 고려대학교 재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변호인단의 부름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주주의의 결정체이자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단순히 행정부 수반의 지위만 아닌 최고 통치권자로서 국가 원수의 지위도 있음을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사법의 저울을 대통령에게 섣불리 쉽사리 들이대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상권 분립의 목적과 사법권의 헌법적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최고 지성이자 사법의 정점에 선 자들의 양심과 긍지를 가지고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영국에서 유학하고 졸업하고 작년에 귀국한 심재홍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유학생 졸업자들을 위주로 한국에 계신 분들 위주로 유학생 시국선언을 진행했고 현재 유학생들의 여러가지 도움도 받아서 진행을 마쳤습니다. 저희 유학생들은 필연적으로 에이시안으로서 중국인 커뮤니티와 또 함께 자주 만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중국의 현실, 중국의 통치체계, 중국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명징하게 또 정말 적나라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유학하고 대학교를 다닐 시점에서는 2020년도에 홍콩이 중국에게 점령당하는 그러한 사건, 일련의 사건, 그리고 제가 또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홍콩의 가족들이 자유를 찾아 홍콩으로 난민 신청을 하거나 이민을 왔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어떻게 홍콩이 먹혔는지, 또 위구르 사는 친구로부터 위구르 티벳이 어떻게 중국에게 점령당하고 잠식당했는지를 들었습니다. 제가 귀국을 하고 나니까 그 중국이 썼던 방식, 즉 이민자를 밀어넣어서 인구 역전을 바라는 것, 그 다음에 고위 계층의 사회를 침투시켜서 정계를 이끄는 사람들이 친중 정권이 되게끔 유도하는 것, 그러한 하이브리드전의 행태를 한국에서도 여실히 봤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보수 우파 애국시민 진영 사람들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 살았던 그 색다른 시각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되게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도 유학생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개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 그리고 1년의 그 국제정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현명한 국민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혈연 관계도 없는 우리나라를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식민지배를 하려는 그 홍콩과 위구르 티베트를 침투했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를 침투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가,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 했던 계엄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탄핵 전차를 밟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분노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 척결하자! 반국가하세요! 자, 제가 탄핵 반대! 대통령 지지! 대통령 복귀! 탄핵 무효! 탄핵 반대! 대통령 복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국민이 부른 대통령! 이제 국민이 지킵니다. 대통령과 함께! 청년들이 싸우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입니다. 비록 저희가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라 보여지고 현실의 팍팍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결혼도 하려 하지 않으려 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정작 저희는 그 어떤 세대에도 지지지 않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처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저희 역시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헬리콥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국회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보며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군인들이 무력으로 사회를 억압하는 그런 영화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탄핵이다, 내란이다 하는 선동이 시작되었고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저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지켜본 정상적인 절차의 진행과 야당이 말하는 국헌 문란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로 지켜본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라는 대통령의 담화를 저희는 냉정히 진단해 보았습니다. 막연히 민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만 들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는 정도로만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국정 혼란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를 다시 보고 저희는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비로소 그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의해 29번의 탄핵소추가 발의되었다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국가적 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면서 팔다리를 모두 묶어놓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한 검사 탄핵, 감사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군사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것을 감사했다고 또 탄핵, 야당의 방송 장악이 여의치 않다고 탄핵,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쳐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 것이 무슨 탄핵이냐 하고 싶은 사유로 탄핵을 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다음 세대의 부담은 생각하지도 않는 정략적인 입법이 계속되는 것을 보며 다수결에 의한 폭력과 의회 독재가 무엇인지